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배임 수증죄에 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거, 그쵸? 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예요. 이게 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아까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청탁 넓게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거 위주로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이 받는 것도 되지만 제3자가 받는 것도, 그렇죠? 이것도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는 거 거의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끔 하는 것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을 하고, 그죠? 예. 임무를 위배하지 않거나 본인에 대해서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배임수재는 돈 받는 것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으면 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별도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배임죄가 될 수 있겠죠. 예,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고, 그럼 여기까지는 배임수재. 그 다음에 회사에 손해 끼치는 계약을 했으면 그건 별도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면 이미 배임수재가 되죠. 그래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가 성립하고, 어떠한 임무 위배를 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손해를 갈 것 요건을 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배임수재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여야 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뭐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걸, 공법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걸 몇 조에서 33조 법문에 의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3조 법문. 답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신인관계에 기한 사함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후에 청탁에 관한 임무를 선시하고 담당하게 됐다면, 그렇죠? 미리 돈을 찌르는 거죠. 이 사람이 내년이면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장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찔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래 담당할 것이 이미 예견된 거, 이 사람 곧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줬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다. 마번. 그렇죠? 배임수재에 있어서 임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물을 말하는 것이나 본래의 사물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물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하지만 그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한자 그 처리에 관한 담당한 자는 포함하지는 않는다. 아니, 포함하죠. 그래서 사실상 담당할 수 있으면 배임수재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번 X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밥은 공동 사기범행으로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행위다? 이익분배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배임수재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구성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아까 똑같은 문제니까 설명이 길게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 문제는 똑같은 질문이니까 좀 생략을 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예. 배임수재에 관해서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계속 똑같은 문제죠. 배임수재죄, 배임징재죄는 필요적 공범이긴 해요. 예. 단, 둘 다 처벌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수재자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되다 할지라도, 증재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면, 누구만 처벌한다? 배임수재자만 처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학교 운영권, 부정한 청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니은이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번. 기업 활동을 위해서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 증제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한다죠. 예. 그렇죠. 이 사람이 회사 돈을 함부로 썼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업무상 횡령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한테 부정하게 줬으니까 부정한 청탁이 돼서 배임 증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1번. 대학병원 의사예요. 이제 이거 제 병원 리베이트죠. 리베이트 사건인데, 그래서 대학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의사의 뭐 업무과장이 된다. 의사병원 업무과장 정도 되셨나 봐요. 그렇죠. 근데 특정한 업무 의약품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그 병원에 이제 손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뭘 받은 거야? 명절 선물이라든지 골프장 뭐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거예요. 그쵸? 그럼 뭐가 된다? 배임수재자가 성립한다 되겠죠. 그쵸? 단,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시약 대가로,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었냐면, 조영재 사건이었어요. 조영재 사건. 조영재 사건. 예, 조영재라는 거는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CT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거죠. 근데 엑스레이나 CT를 워낙 많이 찍기 때문에 이 조영재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조영재를 써달라! 라고 이제 이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로비를 한 경우였어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써달라고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이거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니까 배임 수재죠. 단, 이거에 연구 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면 그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던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디테일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탁한 내용이 규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 최대한 선처가 가지고는 배임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 최대한 선처, 계약 유지는 배임 수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배임 수재, 배임수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죠? 예. 부정한 청탁을 언제 받았어야 되느냐. 그래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언제 있어야 되느냐. 그죠? 부정한 청탁을 받을 때. 부정한 청탁을 받을 때 있어야 된다. 라는 게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쵸? 그래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을 때, 그쵸? 받은 때는 현직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수재자가 성립한다. 왜? 부정한 청탁을 받을 때는, 그쵸? 이 사람이 현직에 있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판례 입장입니다. 그쵸? 그 다음 2번.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쵸? 예. 본인의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는 것이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배임죄라는 것은, 그래서 배임죄라는 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되는 거죠. 따라서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요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있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배임수재가 별도로 되겠죠. 그 다음 3번. 배임수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만 돼요. 요구 약속은 안 돼요. 뭐하고 달라요? 뇌물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분류하죠. 그 다음에 뇌물죄는 수수, 요구, 약속을 다 처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임수재하고 그다음 뇌물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배임수재와 배임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과 관계하지 별개의 범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배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는 별개의 범죄니까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갑시다. 8번.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죠?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의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까지 마친 경우에 가처분권자로서는 이런 가처분의 유지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이후 가처분의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밝혀졌다면 처음부터 가처분 유지로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게 가압류 해제에 관했던 사건 같은데요. 네. 사기죄에 관한 판례예요. 배임죄 등에 관한 건데 배임죄 등. 한번 봅시다. 사기죄에 관한 게 하나 있었고 배임죄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그치?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산상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임무에 반해서 이걸 해제해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됐어요. 혹은 피보존 채권이 재산상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재산상 이익이 있고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걸로 봐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배임죄 손해 발생 가능성 넓게 본다 좁게 본다 굉장히 넓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 2번. 형법상 357조 1항의 배임 수지죄와 같이 2항의 배임 징계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긴 해요. 그렇죠. 둘 다 있어야 된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제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업무야. 중소기업 사장이 그렇죠. 홈플러스 이제 과장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 업무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제자 입장에서 뭐가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배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경영판단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모험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이사가 이 계약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배임죄가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대표이사의 입장을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이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익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해결했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종합적인 사항을 봤을 때 이건 회사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했다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배임 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라는 것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처리할 신인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의미하고 대외관계에 있어 사물을 권한을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이 이익이 없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익이 있다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배임죄에서 현상이 넓게 본다 좁게 본다 굉장히 넓게 본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배임 수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본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맞죠? 배임죄. 부정한 청탁,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신성실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가 액수, 거래의 청렴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될 걸 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4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한 경우도 배임 수재가 이제는 되죠. 이건 법이 개정이 됐죠. 법이. 과거에는 자신이 한 것만 됐었는데 지금은 자신 혹은 제3자까지 돼서 지금 제3자가 받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배임 수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장물의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장물의죄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꽤 어렵습니다. 꽤 잘 나오고 어느 디테일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물입니다. 장물이라는 것은 제3범죄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이죠. 제3범죄에 의해서 취득한 그 물건이라는 거예요. 장물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제3범죄여야 됩니다. 제3범죄여야 돼요. 제3범죄가 다 포함되는데 순수 이득범죄는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컴사 빠지고요. 배임 빠집니다. 그래서 제3범죄에 이득한 그 재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아닌 것들은 장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3범죄여야 되지만 뭐는 재물이 아닌 제3범죄는 장물에 해당하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재물이어야 돼요. 그 재물이 아닌 것들은 대체 장물은 장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재물이 돈이라면 돈은 금전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예금으로 바뀌건 아니면 뭐 수표가 현금으로 바뀌건 수표로 바뀌건 이거는 그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장물성이 유지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태양이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이에요. 취득이라는 거는 작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까지 있어야 돼요? 처분권까지 있어야 돼요. 처분권이 필요하다. 처분권이 없으면 취득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양해라는 것은 양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죠? 작물을 받을 때는 선이었다가 받고 난 다음에 악이 작물 인정을 알게 된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남한테 주는 걸 양해라고 하죠. 운반 작물을 옮기는 거고요. 보관은 그렇죠? 처음에 알고도 받았는데 악이었을 때도 작물 보관이 되고요. 선이었다가 악이었던 경우에도 작물 보관이 됩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범죄가 안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알선은 알선 행위를 했을 때 기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물죄의 쟁점이 거의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제, 신족상도례 같은 게 장물죄 특징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 따라 보겠습니다. 1번 봅시다. 장물죄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증언을 하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무처분했어요. 뭐가 된다? 불가불적 사형이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번.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 예금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인체했어요. 장물죄를 보실 때 재산범죄에서 취득한데 이 재산범죄가 뭔 안 된다 그랬어요. 컴사고 배임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타인의 명의 예금 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 계좌로 금원을 인체한 거는 이거는 뭐야? 이거 자체가 컴사죠. 컴사니까 이 사람은 이득을 얻었지만 재물을 얻은 거예요? 이득을 얻은 거예요? 이득을 얻은 거기 때문에 장물에 해당한다,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3번. 갑이 회사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을에게 주식 매각의 대금죄로 교부했어요. 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횡령이 된다는 거죠. 갑이 회사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그렇죠? 이 사람 회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 누굴 준 거예요? 이거, 야, 주식 살 거야? 그거 줘. 그거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장물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보관하는 거 이 사람이 처먹었으면 뭐야? 횡령이지. 횡령한 돈을, 야, 이 돈 가지고 주식 사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횡령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물이라고 볼 수 있어. 어른 이 돈을 받았으면 뭐가 될 수 있어? 장물취득죄 성립할 수 있다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장물알선, 알선죄예요. 알선행위가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점이 이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3번으로 온 것 같은데? 예. 2번. 네. 똑같은 문제가 이번에 나왔나요? 예, 이번에 1번. 작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먹었어요. 뭐가 된다? 불가불적 사후행위에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작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기 위해서 동일 액수를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그렇죠? 작물성이 유지된다. 그렇죠? 금전은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현금으로 있다가 예금 통장에 있다가 돈을 찾아도 그 가치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장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죠? 3번 아까 봤었죠.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 예금 계좌에서 자기 예금 계좌를 옮긴 건 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컴사가 되죠. 그렇죠? 컴사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나눠 썼다 할지라도 이건 장물이야 전산 이득을 같이 한 거야. 전산 이득을 같이 한 것에 불과해서 장물취득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맞네요. 자, 그럼 4번. 무슨 사건이에요? 농협 사건이죠. 농협통장 사건. 할아버지 농협통장 사건이죠.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에 손을 대고 할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한 거예요. 그쵸? 아니구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헛겨 보였나봐요. 4번. 이거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입니다. 그쵸? 요거, 이제 이걸 지워도 되겠습니까? 하시고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제공한 거예요? 대포통장을 제공한 겁니다. 대포통장. 제공하는데 대포통장에 제공되는 보이스피싱에 제공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렇죠?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될 수 있다는가? 사기죄의 종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스피싱에 쓸 줄 알면서 대포통장을 제공했으니까 이걸 악의인 경우예요. 악의인 경우 사기죄의 종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계좌에서 통장주가 돈을 인출했던 사건이에요. 누가 인출한 거요? 통장주가. 통장주 죄책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될 수 있겠는가요? 문제예요. 그렇죠?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위탁관계가 없으니까. 작물취득죄가 된다 안 된다? 작물취득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범범이 줬어요? 범범이 안 줬어요? 범범이 안 줬잖아요. 범범이 이 사람한테 줘야 장물취득 예정하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통장을 제공해 놓고, 그쵸? 돈 팔아놓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 그래서 돈 뺏은 거란 말이야. 그쵸? 사기죄를 도와주려고 통장을 제공했으니까 실행에 착수 전에 통장 제공이니까 사기죄 종범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횡령죄는 된다,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왜?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그쵸? 위탁관계는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좀 믿는 관계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장물 취득이 되냐면 범범이 받아서 이 사람한테 넘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뺐었잖아요. 장물 취득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당분간은 이게 종합 케이스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전당포조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살펴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살펴봤어요. 장물취득에 적용할 수 없겠네요. 그쵸? 예. 님번 작물이라고 하면 재산죄 범죄인에 의해서 영득한 물건을 말하여야 한다. 그쵸? 예. 그래서 범죄인은 위협한 행위여야 하죠. 예, 그렇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캘리포니아, 자동차, 리스 자동차 사건인데, 이거 좀 잠깐 볼까요? 이런 겁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고, 이게 미쿡이에요. 미국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플로리다예요. 이게 캘리포니아고. 그죠.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LA예요. LA예요. 예. 어떤 사건이었냐면 LA에서 있는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리스했어요. 리스한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팔아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매매상 이거 사서 제3자한테 이제 팔았던 경우예요.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그쵸? 이게 뭐가 되겠어요? 횡령이라든지 절도가 되겠죠. 횡령이나 절도한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팔았으니까 이걸 알고 제3자한테 팔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작물취득이 되겠지. 이해되세요? 너무 추격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린 차를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차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를 달리는 거지.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충 이런 차들이 들어왔을 때, 외국에서 리스한 차를 뿌려왔네 라는 것을 알고서 샀다는 거죠. 그럼 작물취득이 되겠는가 문제예요. 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횡령이나 절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법에서 작물취득죄가 발생했으니까 작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작물취득을 살펴보기 위해서 횡령이나 절도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도 무슨 법이 적용되는가?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단, 이 소유관계가 타인 소유야라는 것은 누구 법에 의해서 판단해야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재산범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산범죄에 대한 평가는 우리 형법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횡령이나 절도는 LA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LA법이 적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물죄를 판단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범행위가 우리 형법을 기초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한 뭐가 성립할 수 있다는가? 작물이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좀 복잡합니까?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에 있는 차를 리스해서 있다가 이 차를 훔치거나 횡령해서 한국으로 팔아넘긴 겁니다. 어디서 리스해서 어디서 훔쳐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훔쳐왔죠. 그렇죠? 범법의 성립 여부는 사실은 어디서 발생한 거야? 미국에서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법에서 작물죄가 성립한 이상 작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범죄에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되니까 범법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이 범법은 누구 법에 의해서 보겠다? 우리 형법에 의해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단 우리 형법에 의해서 살펴본다 할지라도 소유관계는 어디에 의해서 살펴봐야겠어요? 사배사법에 의해서. 그렇죠. 예. LA법을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사기범행에 이용되라는 점을 알고도, 그렇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보이스피싱 사건이에요. 그렇죠. 대포통장을 피고인 자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가백의 일을 양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스피싱범이 이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돈을 송금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돈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140만 원 찾아 쓴 거예요. 그렇죠. 사기죄 방조범은 성립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횡령죄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어요. 왜? 이건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사기죄에 가담했을 뿐이지 위탁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범범이 이 사람한테 줬어요. 피해자가 준 돈에서 뺏은 거예요. 피해자가 준 돈에서 뺏은 거죠. 그래서 이 계좌에서 140만 원 인출했다면, 그렇죠. 요거는 범범으로부터 돈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 1번. 작물알선죄예요. 작물알선죄는 뭐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알선행위가 있으면 되죠. 노래방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물건 나눠 가지도록 한 거예요. 근데 뭐 노래방에 가는 도중에 잡혔어요. 그렇죠? 알선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왜? 알선행위를 했잖아요. 이미 중개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알선죄가 성립한다예요. 그 다음에 알선이라는 거는 뭐야? 알선, 미팅 알선.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만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집까지는 그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난 알선 행위를 했으면 범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음번.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 이건 작물죄가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머수추징이에요. 머수추징. 머수추징은 넓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의 착수 전에 제공된 물건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드릴 사건이죠. 그렇죠? 소나타 승용차를 가지고 코스트코에서 저 코스트코로 막 코스트코로 옮겨 다닐 때, 그쵸. 이 소나타 승용차도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머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작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를 살펴봅시다. 이거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이긴 계좌, 자신의 이긴 계좌 돈을 이체했어. 이건 뭐가 된다? 컴사기 때문에 작물이 된다, 안 된다? 작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작물인정을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작물인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한 행위. 그쵸? 이건 뭐가 된다? 작물보관죄예요. 그쵸? 작물보관죄. 그쵸? 작물보관죄. 작물을 받았어요. 작물을 수수했습니다. 작물을 수수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처분 권한이 있다. 너 가져라고 줬으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작물 취득이 되겠죠. 처분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좀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작물 보관인데 처음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악이었어. 그럼 당연히 작물 보관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 이것도 작물 보관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여자친구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어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 남자가 주기를 이 새끼 웬일이지? 라고 했는데 뭐야? 여기에 막 다른 사람 이니셜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니까 계속 보관하면 뭐가 된다? 작물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단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권한이 있으면 작물 보관이 된다 안 된다? 보관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을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그의 작물인정을 알고도 계속 보관행위는 작물보관죄를 구성하고 여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점유의 권한이 있는 때 이를 계속 보관했다면 작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번.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는 사정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A에게 양도함으로써 A가 B를 속여 B로 하여금 현금 위계자로 송금하게 한 사기 방조한 사람. 요거 작물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했던 거니까 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치? 됐어요. 다 이제 5번은 처음 본 거죠. 5번은 뭐 처음 본 거긴 하지만 똑같아요. 예. 작물인 자기압수표. 은행에 보관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뭘 보관시킨가? 돈. 그렇죠. 금전에 있어서는 그 형태가 변한다 할지라도 작물성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물성은 상실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요 5번으로 갑시다. 5번. 이제 거의 또 작물죄에 관해서 겹치기 시작하죠. 네, 겹치기 시작하니까 겹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제하고 봅시다. 그렇죠. 작물죄 문제가 꽤 많네요. 꽤 많습니다. 네. 한번 갑시다. 그렇죠. 작물죄만 딱 끝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작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작물취득. 그렇죠. 작물인 걸 확실히 안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작물일지도 모른다라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작물취득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형법에 있어서 모든 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다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늘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2번 컴사.
감사로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물이 대한 이득이다. 이득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작물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이득을 취득해서 이 돈을 인출한 것은 작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작물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네요. 그다음 예금 형태로 보관 중인 돈을, 그쵸? 예금 형태로 보관 중인 돈. 그래도 뭐가 된다? 작물성이 유지된다. 그쵸? 작물 취득하거나, 작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먹으면 뭐가 된다? 불가결적 사후행위다. 똑같은 문제니까. 그쵸? 그래요. 그래서 6번도 보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그래도 한 문제가 좀 있어서. 겹치는 건 두 문장 정도가 안 겹쳐서 그래도 6번도 봅시다. 안 볼 수가 없네요. 취득, 아까 말씀드렸어요. 취득이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무슨 사건이냐면 술 좀 사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훔친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훔친 신용카드를 너 가져라고 줬으면 이건 뭐가 되겠어? 알고 받았으면 작물 취득이 되겠죠. 근데 이거 훔친 신용카드인데 이거 가지고 네 가서 술 좀 사라고 준 거예요. 오케이? 그쵸? 그러면 너 가지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네 갖고서 이걸 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려주라고 준 거예요? 돌려주라고 준 거죠. 그쵸? 그래서 작물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사용을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 가지고는 작물 취득이 아니다. 작물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맞겠어요. 그렇죠? 작물 취득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늘 맞는 문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3번. 아까 얘기했던 캘리포니아, 그렇죠? 리스 자동차 사건. 작물죄에 있어서 범범행위가 법적 평가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훔쳐온 거 넣어서 훔쳐왔던 경우에 미국에서 훔쳐왔기 때문에 미국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작물죄를 우리나라에 살펴본다면, 그렇죠? 작물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절도가 이루어졌는지 횡령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법 행위가 우리 형법에 붙여서 절도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작물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알선행위를 이미 했죠. 근데 중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만나서 못 만났어. 못 만나서 잡혔다 할지라도 알선행위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작물 알선죄는 성립한답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어요. 5번.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입니다. 그쵸? 작물 취득은 작물 인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므로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작물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졌다고 하여 작물 취득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물 인정을 모르고 받았단 말이야. 후에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물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작물 취득은 안 되지만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계속 보관했다가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작물 보관죄를 구성을 합니다. 단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작물 보관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작물을 줬어요. 작물을 줬습니다. 전당포 영업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물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제 거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이거 받고 5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500만 원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부터 알고 받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작물 취득이나 작물 보관이 되겠죠. 근데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 뒤에 이거 훔친 물건인 거 발견됐어. 이 다이아몬드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제 이니셜이 적어졌어요. 이 새끼 직계 아닌 거 가져왔구나. 이걸 알고도 계속 보관했다면 작물 보관죄가 될 여지는 있지만 나는 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걸 받았잖아. 그러면 가질 권한이 있어 없어? 있죠? 가지고 있을 권한이 있죠. 그럼 처벌해도 처벌하면 안 돼.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할 권한이 있다면, 가장 점유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전당이다. 질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말이 있으면 작물 보관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갑이 을의 현금을 훔친 후에 그대로 봉투에 넣어두었는데 피고인이 을의 지시로 갑을 폭행하여 이 봉투에 넣었던 돈을 겨부받은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뭐야? 내 돈을 찾아온 거니까 뭐에 불과하다? 이거는 자구행위에 불과하다.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음 2번.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은 택시를 타고 간 후에 택시 요금을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나자
피해자 등이 쫓아가 택시 요금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살아난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예. 봅시다. 예. 택시, 이 판례 기억나시죠? 그죠? 택시 타고 왔어요. 체험렌탈을 면허 목적으로 이 사람 두드려 팼는데, 여러분, 공갈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죠. 채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 사람 쫓아갔죠. 지급을 계속 요구했잖아요. 채무 지급을 면제해 주겠다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공갈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3번. 귀금속이 작물 인정을 하면서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다가 매수인이 만나기 전에 체포됐어요. 작물 안선자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말씀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회사 자금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너 주식하게 돈 좀 줘. 그러니까 회사 자금을 빼다 줬단 말이야. 그쵸? 이 사람이 회사 자금을 빼나오면서 인민보가 성립한 거야? 횡령. 그쵸? 횡령한 돈을 받았었으니까, 작물 취득이 되겠죠.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알선입니다. 알선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부선죄가 성립한다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주식 매각 대금죠. 금을 뺐었어요. 그럼 뭐가 된다? 횡령죄가 성립하죠. 그렇죠. 작물에 해당한다. 맞죠? 아까 리스에서 보관 중인 자동차, 그렇죠. 이거 작물 취득죄를 인정할 수 있다죠. 그렇죠. 1번.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지. 간단하게 보자고요. 몇 번 봤으니까. 그렇죠. 1번.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의견 계좌를 이체했어요. 그럼 컴사가 되니까 이건 작물이 된다, 안 된다? 작물이 안 된다,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죠. 그 다음, 돈,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가치. 그래서 이 돈이 형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작물성은 유지한다, 사라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도리어 이거 길게 읽고 있으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봤습니다. 그 다음 526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물 취득죄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작물 취득죄, 작물의 인식,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맞죠? 인터넷 뱅킹, 이미 여기서 답이 보이죠? 그쵸? 인터넷 뱅킹, 재물을 얻은 거다, 이득을 얻은 거다. 이득을 얻은 거기 때문에, 컴사기 때문에 작물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물 취득 양도는, 그쵸?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이므로, 양도 의사 표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작물 현실적으로 이전해야 된다. 작물 양육계에서 양도, 요거는 이제 판례가 있진 않아요. 그쵸? 근데 양도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의사 표시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물건을 넘기는 거야겠어요. 그렇죠? 맞는 문장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인데, 4번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작물죄에 있어서는 작물죄의 친족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작물죄의 친족 같은 경우에. 그치? 피해자의 관계에서 작물 이제 친족이 있는 경우에, 그쵸? 이때는 피해자의 관계 친족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누구 관계에서, 그 다음에 범범과의 관계에서 친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관계에서 친족이 있는 경우에 뭐가 성립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래. 그래서 328조 1항의 친족이면 형면제, 328조 2항의 친족이면 친고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범범과 관계에서는 328조 1항의 친족이면 필감면이 됩니다. 328조 2항의 친족이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보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물은 재방범죄에서 영득한 것이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배임죄도 포함한다. 맞고요. 어디로 온 거지? 10번. 지금 앞으로 온 거예요. 이건 미리 했네요. 일단. 예. 작물죄, 배임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쵸. 미안해요. 여기 지금 6을 봐가지고 이걸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왕 온 김에 10번에 4번 먼저 봅시다. 10번에 4번. 작물죄는 친족상도로도 적용돼요. 그 다음에 작물죄 특식적 적용돼요. 그렇죠? 작물도 어차피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친족관계라면 이거는 친족간의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로가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피해자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물건 훔쳐왔어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자꾸 경찰서로 데리고 가야겠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범범에 의해서 아버지가 훔쳐왔단 말이야. 그래서 자식을 먹어라고 했을 때 자식이 나눠 먹었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어찌됐든 훔친 건지 알고 나눠 먹었으니까 처벌은 하되,
아버지가 훔쳐온 거 나눠 먹었으니까 좀 깎아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피감면 사유로 봅니다. 그렇죠. 예. 번본과 작물번과 사이에 이제 친족관계가 있으면. 하지만 뭔 친족이야? 사촌끼리 훔쳐먹었어. 훔친 거 나눠 먹었어. 그럼 뭐야? 이거는 작물죄가 성립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28조 1항은 친족이죠. 그래서 무슨 죄가 된다? 필감면이죠. 그렇죠. 만약에 피해자가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그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친족 상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번본과 직계혈족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직계혈족이니까 1항에 해당해서 뭐에 해당한다? 필감면에 해당하지 형면죄 아닙니다. 그래서 2번, 4번 먼저 틀린 걸 소구하고 갑시다. 예. 그 다음 2번도 다시 갑시다. 아까 얘기했던 보이스피싱 사건이죠. 그래서 자기 통장에 편취금이 들어왔어요. 그쵸,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인출했다 할지라도 작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왜? 번범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니까. 그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절도범인으로부터 작물보관 의뢰를 받은 사람이 의문처분했어요. 작물보관과 횡령죄, 불가벌적 사후행위,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번은 틀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절취한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뒤에 탔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강도 예비죄. 알면서도 뒤에 탄 정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차량을 운전해달라고 해서 운전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강도하는 거 도왔죠. 그렇죠. 강도를 준비했죠. 그래서 강도 예비. 그렇죠. 그 다음에 훔친 물건을 운반했죠. 작물 운반죄가 따로 성립하겠죠. 작물 운반. 그래서 작물 운반죄에 나오는 판례가 딱 두 개입니다. 훔친 차 가지고 강도하기 위해서 이제 몰고 다녔어요. 근데 뒷좌석에 탔어요. 그쵸. 그럼 뭐가 된다? 작물을 옮겼으니까 작물 운반. 그 다음에 강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강도 예비. 그 다음에 훔친 자동차 뒤에 탄 거는요. 작물 운반하는 거야? 아니면 훔친 차에 내가 탔지만 나도 운반대 가고 있는 거야? 나도 운반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가 해당하지 않는다? 편승은 작물 운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두 개가 꼭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깔리지 않게 책 보시고요.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요거 한 것들이 11번. 똑같은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네요. 그쵸,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예. 똑같은 문제니까 간단하게 11번. 좀 쉽게요. 예. 사기 범행에 이용되려는 세상을 알면서, 그죠? 예. 보이스피싱이 이용되려는 세상을 알면서 통장을 줬고, 이 통장에 갖다 둔 돈은 썼어요. 횡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물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문장이죠. 예. 작물 알선하네요. 알선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물을 알선행위는 끝났는데 작물이 아직 안 넘어갔다 할지 알선행위 한 건 맞죠? 그렇죠. 작물 알선죄는 성립한다. 그렇죠. 예. 그다음 디귿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디귿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봅시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불가발적 사후행위라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후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다예요. 그렇죠? 불가발적 사후행위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의 범죄라는 거예요. 두 개의 범죄가 있는데 두 개의 범죄의 보호 범액이라든지 자, 보호 객체가 동일하고 그래서 두 번 처벌하면 이중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불가발적 사후행위라는 것은. 그렇죠? 따라서 요거를 처벌했기 때문에 이게 더 커서 이것만 처벌하고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범죄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취득권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물이 되고 이걸 나눠 먹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작물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횡령죄 불가발적 사후행위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횡령죄 불가발적 사후행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반환을 거부했어요.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불가발적 사후행위니까 이 근저당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근저당으로부터 얻어진 이득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나눠 쓴 건 뭐가 된다는 거야? 작물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 1번. 작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재산범죄에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중 어느 범죄에서 영득한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건 필요 없어요. 그쵸?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 미인번. 작물에 대해서 절취한 차량인 걸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 그쵸? 그 다음에 강도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다닌 경우에는 강도를 하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강도 대비 후진 차량 운전했으니까 작물 운반죄가 되겠죠.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작물죄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쵸? 야, 훔친 신용카드인데 이거 가지고 맥주 사와라고 한 경우에, 그쵸? 이 사람 작물 가지라고 준 거예요? 가지라고 준 거 아니죠. 그렇죠? 네가 쓰고 다시 갖다 달라고 준 거니까 작물 취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없으니까 사실상 처분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을 교사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교사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받았죠. 그럼 뭐가 되겠어? 횡령 교사 플러스 작물 취득이 되겠죠. 불가발적 사고의 실경이야? 실경이 되겠습니다. 3번. 이중매매로 인해서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이중매매 배임죄죠. 작물 취득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예. 1번 봅시다. 삼성카드 사건이죠.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인해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대출금 채무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카드를 쓴 뭐가 될 수 있다? 사기죄를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2번.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인출하여 그정을 하는 을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을에게 작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아까 했던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3번. 3번 이제 아까 했던 농협 사건이죠. 할아버지 농협통장 사건. 할아버지의 농협통장 돈을 그죠? 손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옮깁니다. 지금 뭐라고 본다? 컴사로 본다. 그죠? 컴사. 피해자는 할아버지로 봤어요? 농협으로 봤어요? 할아버지도 될 수 있지만 농협으로도 봤어요. 그렇죠? 금융기관에 해당한다라고 봤으면 친척선으로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예. 그다음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렇죠? 예. 제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주리를 제공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신카부사 플러스 사기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4번 정도 볼까요? 뭐 계속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14번. 작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예. 작물이라는 것은 재산범죄에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범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잖아요. 왜? 미국에서 훔쳤기 때문에 미국 법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우리 형법에 의해서 범범의 해당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던 그 사건입니다. 그다음 요거 알선행위가 있었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건이 넘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작물죄가 성립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문제이고요. 그다음 3번. 예금 계좌를 합계 2억 원에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해 컴사한 거죠. 컴사를 했다면 컴사한 다음에 이 돈은 작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작물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인출하는 건 작물 취득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작물인 거래청에서 한금을 매각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작물 인정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담보로 제공했네요. 예. 그쵸. 예. 그러면 이건 작물보관죄가 된다, 안 된다? 제일 처음에 작물 보관죄가 이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작물 인정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작물 보관죄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보관죄가 되죠. 보관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작물 보관죄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나중에 처먹어 버렸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횡령이 되겠죠. 횡령은 뭐가 된다? 불가발적 사회행위가 되고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A는 갑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갑이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물품을 구입하여 주기로 했어요. 그죠? 네, 이 신용카드는 겨우 받았어요. 하지만 처분권을 받은 겁니까? 쓰고 주라 그랬어요. 쓰고 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작물 취득죄를 처벌할 수 없고 작물 보관죄라든지 작물 운반죄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갑이 회사 자금을 을에게 주식 매각 대금죄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 단순히 횡령행위에 지급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작물에 해당한다. 맞어요. 네. 자동차 소유권 득실 변경은 등록에 의해야 되고 그 효력이 생기므로 수입 자동차가 작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 그 최초 등록 명의인이 해외 수입 자동차를 원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이를 양도가 되는 작물 자동차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에 의해야 되지만 그렇죠? 수입 자동차가 작물이라면 이게 재산법 등록에 의해야 된다는 게 등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물권행위 갖고 물권행위를 공시하는 방법에 등기가 있어야 되고 물권행위 갖고 물권행위를 공시하는 방법에 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수입 자동차를 원시 취득했다 할지라도 이건 사실은 원시 취득한 거야 아니면 사온 거야? 사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훔쳐온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작물 자동차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있는 물건 훔쳐온 것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고 받았다면 뭐가 된다는 거야? 작물 자동차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답은 자동차를 절취한 후에 자동차 등록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그렇죠? 이거는 자동차의 질서를 이제 국가의 교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불가벌칙 사고행위가 별개의 범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한 다음에 자기의 현금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 자동차에 인출한 현금을 재산범죄에 의해서 취득한 재물이 아니면 작물이 될 수 없다. 컴사기 때문에 재물이다 이득이다. 이득이기 때문에 작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따로 보여주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작물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부터 할 거냐면 손괴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